성공한 사람 쭉 퍼지는 승리를 위한 주식쇼 스타이크. 안녕하세요, 최린우입니다. 8월 둘째 주 아주 힘차게 출발했죠? 자, 월요일이었는데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가 유입됐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1900 회복을 다시 한번 시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고 무엇보다 기관 투신권의 매수도 재개됐습니다. 미국의 고용 서프라이즈 덕을 톡톡히 본 것 같은데요. 시장과 종목에 관한 모든 것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챙겨드립니다. 먼저 1부에서는 전문가의 시장 분석 들어보고요.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를 놓고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왕중왕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고요.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들음과 동시에 내일장 위한 공략 종목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라이크 1부 본격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멘토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주병선 피닉스맨 그리고 김혜동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의 월요일 멘토님이십니다. 두 분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 소개 차례로 들어보죠. 주도주와 세력주만 공략한다. 21선 매매는 실패가 없다. 주도주 매매 신화, 주병선 소장의 멘토링이 지금 공개됩니다. 돌파 갭과 상승 추세 기법, 과대 낙폭과 추세 돌파의 이평 이론, 우량주와 실적 중심의 중소형주 공략 전법을 구사한다. 피닉스맨 김혜동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먼저 시장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고용지표 호재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 오전장에는 뭐 조선, 화학, 정유 이렇게 시작하다가 막판에는 건설주까지 큰 폭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주변선 전문가님, 지난주에 한 1870? 그 정도였던가요? 아무튼 단기 꼭질 가능성이 크다. 오를 폭이 얼마 안 남았다. 거의 다 왔다 하셨는데요. 화요일에서 오늘까지 1900을 돌파하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잠깐 며칠 전의 상황을 좀 돌아볼까요? 지난 목요일 날이요. 지난 목요일에 유럽과 미국이 폭락했었죠. 이유는 미국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유럽에서도 뭐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 실망 매물로 폭락했었죠, 목요일 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 지수도 이제 금요일 날 하락했었죠. 근데 금요일 저녁에요. 미국과 유럽에서 또 폭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장이 또다시 폭등한 겁니다. 얘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미국의 고용지표 때문에 이제 폭등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유럽에서는 드라기 총재 얘기가 빈말이었다는 실망 때문에 하락했다가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실망할 것까지 뭐 있느냐 뭐 이런 얘기로 또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나라 쪽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미국의 고용지표 때문에 급등했다는 해설이 나오는데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지금 얘기가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하루하루 시장의 급등과 급락은 거기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맞춰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 낭패를 가져온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800과 1900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용비어천가를 좀 부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의 전문가들이 지수가 오르면 계속 오른다고 용비어천가를 불렀죠? 지수가 하락하면 계속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지수가 당분간 더 갈 거라는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싶어요. 얼마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1900이 꼭지요, 바닥이 1800이라고 계속 한 달 내내 얘기하던 사람이 말을 바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오늘 책이 한 권이 출판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관의 생각이라는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저자는 투신입니다. 투신이 기관의 생각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안모 교수가요. 안 무슨 생각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거 아무리 읽어봐도 대권에 나올지 안 나올지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책을 사본 기관의 생각이라는 책은 투신이 썼는데요. 자기가 대권이 나오겠답니다. 나와서 2천만 표의
득표율을 자신하고 있더군요. 2천만 표가 뭐냐고요? 코스피 2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기관에 무슨 얘기가 있었길래 그런 해석이 가능한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기관이라는 당에는 군소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증권도 있고요, 보험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투신이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였죠. 투신은 국민의 지지율이 거의 50%가 넘죠. 그동안에 투신이라는 후보는 대권에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기관 매수가 순매수로 잡혔을 때도 투신은 안 샀어요. 투신은 안 샀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사더군요. 오전만 하더라도 긴가민가 하던 투신이 오늘 드디어 샀습니다. 뭘 샀어요? 다양한 종류의 업종과 종목을 샀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1900이 꼭지라면 지금 팔아야죠. 이 사람들은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도리어 산 걸로 봐서는 이제는 1900 부근에서 당분간 맴돌다가 2000포인트를 향해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단지 외국인의 시각은 약간 다르더군요. 외국인의 시각은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오늘 옵션 포지셔닝은 약간 하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기관은 지금 일종의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개인과 우리 저 주식시장은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개인과 외국인은 항상 반대했었죠. 누군가가 하나 사면 누군가가 팔았는데 기관이 손들어주는 쪽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기관이 하락 쪽에 베팅하면 하락을 했고요. 기관이 상승 쪽에 베팅하면 상승해 왔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기관이 상승에 베팅한 걸로 봐서 당분간 지수는 오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지난주에 우리 김혜동 전문가님도 미국과 유럽 양쪽에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840선일 때 저희가 만났잖아요. 보수적으로 보자 많이 가야 1870 했는데 더 갔잖아요. 역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율을 갖고 계신지 이제 돌아서셨어요.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역시 태도가 좀 바뀌셨나요? 지금과 같은 뭐 이렇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지수를 개인이 뭐 이렇게 그 상승이다 하락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전체적인 시장을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 순서인 것 같고요. 저도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상승은 아직도 좀 충분히 좀 남아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과 같이 그 매물대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그 물량을 전체적으로 소화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1900포인트 이상도 조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 이후에 지수가 전체적으로 한번 조금 조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조금 볼 수 있으면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2002년도 5월 이후에 전체적으로 하락 파동이 조금 많이들 나타났다가 추세적으로 V자형 반등이 좀 나오는 구간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판단이 되신다면 하반기 때는 당분간은 좀 상승이다. 그렇지만 유럽과 그 미국의 그 잠재적인 그런 실업 요인이라든가 전체 고용 지표들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함께 이렇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그런 그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 오늘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고 또 프로그램 매수도 꽤 많이 유입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 보면은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던 게 사실인데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수 관련주들이 너무나 오버슈팅 이후에 과대 낙폭이 됐죠. 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가장 실적에 좋은 IT,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우리가 과거 이렇게 그 대세적으로 추세를 이끌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하는데 지금은 지수와 더불어 화학과 IT가 좀 단기적으로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향후 예고편까지 보여주셨는데요. 당장 내일장 더 오를 건지 다시 한번 하락할 것인지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죠. 자, 주병선 전문가님, 내일장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네, 상승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기조 계속 이어가고 계시고 김혜동 전문가님은요? 저는 조심스럽게 하락 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 단기적으로 그 삼성전자가 4%대 이상 급등한 이후에 반드시 한번 좀 쉬어갔던 그런 그 과거 이렇게 좀 데이터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 하락을 좀 염두를 해두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유는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병선 전문가님의 추가 상승 예상. 기관이 골고루 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에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앞주에 제가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이 순매수로 잡히고는 있습니다만 기관이라고 하는 게 투신이 사는 게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우정사업본부에서 사는데 주로 뭘 사느냐면 딱 두 종목만 사고 있습니다. 거의 3천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두 종목 외에는 안 삽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입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수가 가기는 어려운 국면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분산해서 다양한 업종과 종목으로 분산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더 상승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그런 게 처음으로 나온 거죠. 네,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투신이 그렇게 한 거죠. 투신은 오전만 하더라도 한 200억 매수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오후에 들어서 시장의 상승에 항복하더군요. 그래서 1,100억, 1,300억 정도 매수를 돌았죠. 그래서 다양한 업종을 다 담았어요. 이제는 뭐 오늘 담지 않는 업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업종만 담았나요? 그게 아니에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다 담았어요. 결국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도 다 담고 업종도 다 담았다는 뜻은 그동안에 비워놨었던 포트를 채워놨다는 거잖아요. 투신은. 그러면 포트를 채워놨다는 뜻은 이제는 마음 놓고 좀 사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 지난 한 일주일 사이에 거의 한 150포인트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올랐으나 이제는 떨어질 일보다는 오를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기관에 손을 저도 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사실 경기 민감주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 물론 기관이 여러 가지 다 담았다고는 하셨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기관은 중국을 짝사랑해 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관을 닮아서 중화기가 좋습니다. 중화기가 좋습니다 하는 예.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결국은 오늘도 봐도 정유하고 화학이요. 정유하고 화학과 기계 쪽을 기관은 좋아한 게 분명합니다. 결국은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물론 IT는 미국 쪽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나라 기관의 생각은 중국에 가 있는 걸로 판단해서 화학 쪽이 유망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아까 우리 김혜동 전문가님도 IT와 화학을 차기 이제 1900 언저리에서의 주도 섹터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내일장은 하락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딱히 둘러보면은 그렇게 뭐 악재로 꼽을 만한 것들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 하루를 뭐 이렇게 데이를 두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뭐 네. 반드시 하락 쪽이라기보다 전체적인 추세적인 흐름이 약간의 한 템포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뭐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앞으로 그렇지만 굉장히 해외적인 지표라든가 좀 위험 리스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유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림픽 이후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네. 전체적인 그 시장에 고용 효과들이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해외 뉴스라든가 국내적인 그 상황들을 좀 종합을 해볼 때는 앞으로 위험 요소의 그 불씨는 여전히 좀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면서 단기적인 잔치는 반드시 좀 즐기되 앞으로 대비를 해서 반드시 좀 저축을 해놓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단기 랠리는 랠리대로 즐기고 또 비축은 비축대로 해둬야 된다. 참 어렵습니다. 이제 두 분의 곧이어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보면서 그 약간 두루뭉술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는 시간 가져볼게요.